100세 시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궁금한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의 현장, 명동 가톨릭회관 522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지금 시작합니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진행자 정찬남입니다. 김종천 박사님, 노병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천 솔매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김종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천 솔매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으면서 문해교육 공동체 솔매집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병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솔매학교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모든 시스템들이나 활동들을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나 또 솔매학교 그 밖에 우리가 해야 할 활동들을 지금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병윤 박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솔매학교 일을 일단 교장 선생님이 잘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솔매집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느라고 계속 요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학 중인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학교도 나가시고 하는데 방학 중에 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게 지나고 계신 두 분 다. 근데 이제 사실 솔매학교가 문해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오래되고 많은 그 가치나 뜻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솔매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솔매학교는 1993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 있는 문해교육 기관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야학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문해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은 1993년도에 문민시대가 오면서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솔매학교 원래 이름이 시민학교, 어머니학교, 한글학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듯이 전국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청년회 단체들과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중에 대한 어떤 교육을 중심으로 청년회랑 같이 활동했는데 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청년 단체들이 거의 다 무너져요. 네. 그리고 오로지 비문학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출발한 단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사라진 단체들도 있는데 솔매학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솔매학교의 설립 목적은 학습자 중심, 네. 그다음에 가치 중심, 그다음에 현장 중심을 모토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솔매학교라는 학교 교명을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름을 솔매학교라고 지으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학교, 어머니학교, 한글학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솔매라고 하는 이름인데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물론 제가 제안을 했고 결국은 그게 마지막 채택이 됐는데 솔매는 전 물론 제가 카톨릭 신자라 솔매성지 당진의 가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직역하면 소나무산이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푸르게 정상까지 가자. 그러니까 문해교육을 그렇게 계속 해 나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큰 뜻을 저 잘 몰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솔매학교가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한 30년이 넘었어요. 32년 이렇게 돼갔는데
현대에 있는 그 문해 교육의 그 중추 역할을 해오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노병윤 박사님 여기 보태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해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네. 그냥 야학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이 뛰어드셨고 거기서 이제 뜻을 같이 한 몇몇의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해오다가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네. 환승을 한 네. 사례입니다. 네. 제가 24년 됐는데 솔미학교에 간지 네. 몸담은지 그때 중간에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점점 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또 문해 교육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심도있게 할 수 있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뭐 그 와중에 우리 교수님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다 그걸 이끌어 왔잖아요. 같이 함께 사실은 같이 함께 이끌어 왔는데 그런 활동들 속에서 저희가 단순히 지역에서 문해 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또 이 문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협의체들을 만들었고 네. 그 안에서 정책을 이끌어내고 또 이 문해 교육이 사실 단순히 글자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네. 어른을 대상으로 글자 교육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한글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도구가 그냥 글자만 네. 한글만 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서 저희 솔매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게 사람 중심으로 하되 학습자 중심으로 하되 사람 교육, 전인 교육, 우리 교육에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 목적처럼 네. 그런 것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서 인문학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배웠으면.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매집이라는 네. 공동체를 다시 이제 조금 분리하면서 네.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해교육 공동체 솔매집을 만들었고 거기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나눔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해 우리가 시작할 때 문해라는 말 자체가 모두에게 그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문해라는 용어가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문맹이라는 용어가 쉽게 됐지만 뭐 문맹의 반대가 문해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문해의 개념이 그 뭐 지금 평생교육법상으로도 보면 문자 해득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문맹이란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문맹의 그 수준을 넘어드는 그러니까 문해의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 그래서 문해 교육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글만이 아닌 그 지금 노 박사님이나 김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한글 교육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본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나가는 거고 또 교육 중에 정말 가장 큰 교육을 담당하는데 그래도 이 솔매학교에서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뜻에 가치를 담고 그 다음에 그 산처럼 더불어 모두 다가 함께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솔매학교, 솔매 공동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해 교육을 하나의 한 영역으로가 아니라 솔매학교 안에서도 32년이란 세월 안에 물론 저희들도 같이 일은 해왔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는데 문해교육 현장에 어떻게 이제 가야지 될지 그래도 솔매학교에서 32년 동안 싸우면서 조금 전에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생활 공동체로도 하고 그다음에 영역을 넓혀서 교육의 장도 여러 군데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김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솔매학교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이다 보니까 학습자들을 위한 그 교육 공동체로 시작을 하면서 그 대부분 이제 그때 당시에는 90년대에는 대부분 그 자원봉사 형태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성이 네. 바탕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1990년대 큰 흐름을 정리해 보면 1990년대에는
그 민중교육이었고 그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학교들의 인권을 이야기해야 된다. 문제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했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함께했던 교사들이나 이분들이 또 자신의 권리까지 포함한 권리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맞이한 2020년대를 오면서 이제는 더불어 생존을 넘어선 공존의 교육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까 그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 교육이 문자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 문해 교육을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그 광의적으로 크게 보면 이건 철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아주 협의적으로 작게 보면 실천이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라고 해서 그 개념적으로 다시 정리를 저희들이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국가의 법제화를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럼 문해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일단은 글을 안다 학습자들이. 두 네. 번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습자나 교사, 뭐 후원인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다. 자신을 안다. 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세상을 읽어내린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네 번째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네. 예,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대에 인권교육 중심으로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인권이 신장됐고 법제화도 됐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문해교육이 법제화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생각한 건 이제는 공동체로 가야 된다. 이제 문해라고 하는 솔매라고 하는 학습자 중심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2010년대에 그 시골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다시 문해 공동체를 만들어서 솔매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노변 박사님이 대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분교를 2개 더 만들어서 교회 안에 하나 분교가 넣고 또 영월 지역에 또 가까이, 영월까지. 예, 영월까지. 네, 근데 네,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네, 영월에 네. 계신 분은 그 솔매학교에서 배운 학습자 출신인데 이분이 그 꿈을 키워서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중에 분교장이 됐거든요. 분교장이 예, 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로 시작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안으로 다시 이거 양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으로 분교를 분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문해가 솔매학교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점점 조직이 커진다면 그럼 앞으로 평생학습 사회가 올 때 평생학습 사회를 전체를 아우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평생교육원 그래서 솔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매의 정신이 있으니까 솔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또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서 좀 멈춰 있는데 아까 우리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활동해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요즘 다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정말 앞으로 시대가 이제 현재도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평생학습에 떳떳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사고 의식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바쁘신 것이 언제까지 바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일깨워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운영을 이렇게 해오셨고 다양한 그 역할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녹여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얘기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솔매학교 운영하시면서 또 공동체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점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자체가 존재하기까지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날에는 그냥 젊은 마음에 시작은 했지만 이걸 두고 지속적으로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무슨 저런 지속 가능하지 사람이 사는 이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냥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노력도 크고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 운영하시면서 두 분 다가 공동체 학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저만 그랬는지.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때 어떨 때 그러셨는지. 그리고 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의 어떤 단체나 이런 공동체 문제가 생기는 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성원이 많아질 때, 네. 또 하나는 초심에서 멀어질 때. 아,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네, 네. 그 구성원들이 역사가 오래되면 음. 그 초심에서 멀어지거든요. 예, 네. 그러면 초심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요구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방향성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솔매학교가 계속 그 중심을 잡았던 건 뭐냐면 초심 돌아보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90년대에는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했고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가에게 뭔가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전문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99년도에 결성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고 또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우리 정 박사님 뭐 중심에 서 계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야협, 전문협, 한문협 세 개 단체가 모여서 한국문예교육 기초교육 연합회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초대 그 대표님을 뭐 우리가 정 교수님 맡으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활동했던 그 힘으로 결국 국가를 움직였고 국가가 약간 기형적이긴 하지만 2007년대 평생교육 안에 문예교육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들에서 또 방향이 달라지는 초심에 또 멀어지는 네, 네. 그런 걸 또 느껴서 그 솔매학교는 충청 지역의 거점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거점 지역이었는데 그 거점을 활동을 하다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이나 그 가치 중심이나 현장 중심이 아니라 관 중심이나 성과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걸 네, 알게 됐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요구할 때 2010년도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 지원을 거부해 버렸어요. 네. 그 이유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점들 2010년도에 잡아서 다시 아까 우리 노병인 박사님도 계시지만 공동체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활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걸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우리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한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학습자들의 요구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학력 인정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학력 인정을 하다가 2019년도에 또 멈췄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초심이 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보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교육 공동체에는 교육에 지향하는 방점, 그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바꿔질 수 있는 건 첫째는 성장에 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한 삶에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매진하고 있을 때 교사들은 자원봉사자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또 신선한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계속 학습하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래서 솔매학교에서 저희들이 3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정 박사님 학교에 한번 와보셨겠지만 예, 예, 예. 그 자리가 터가 좋은지 거기서 석사가 8명이 배출이 됐어요. 와, 그리고 진짜. 박사가 2명 나왔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런 게 보람이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큰 보람은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천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노병윤 박사님도 같은 장에 있어도 또 생각이 네네.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큰 틀에서의 어려운 점 그리고 네, 그 네. 보람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살림을 제가 거의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 학습자들이 정말 어렵게 참여를 했지만 중도 탈락하는 네, 학습자들이 맞아요. 있을 때 네,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될 때 그럴 때 참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좀 상처를 좀 덜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좋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였는데
상처를 받고 떠나갔을 때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또 학습자들이 돌아가시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관계처럼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건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지는 게 물론 보람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또 저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조금 변화하기를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또 연결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후임인 중에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수 나눔 봉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어려운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는 그러면 국수 나눔 할 때 옆에 가위를 내가 좀 낼까? 이렇게 했더니 가게가 작으니까 자기는 가게가 작으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부침개 전을 참 좋아하는데 자기네 가게는 너무 작고 인력도 네. 안 되니까 예. 그거를 구워줄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사는데 요새 물가 걸려서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어렵다 그러길래 제가 그럼 내가 할게. 음.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어머님들과 논의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들이 그걸 왜 선생님 혼자 해요? 같이 해요. 또 이렇게 하시는 그래, 거예요. 아주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는 뭐 매달 100여 명의 우리로 인해서 직접은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나눔이 건강하시라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선생님 이걸 혼자 해요? 같이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인데 왜 혼자 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스스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지난달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매주 그렇죠. 네 번째 목요일 날 저희가 그 부침개를 굽거든요. 네. 더워가지고 불 앞에서 땀을 펠펠 흘리시면서 그거를 미리 전날 준비해서 시장 봐서 다 가루를 풀어놔야 되니까 다 배추 절이고 다 해놓고 그러면서 또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우면서도 웃으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체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주체잖아요. 가르치는 네, 분들이. 예, 그런데 예.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네.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헛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20년밖에 안 되고 우리 교수님이야 벌써 5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나도 조금 이제 동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게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이라 저는 그게 이제 보람 있었던 순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특히 문해 교육, 우리 교육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또 떠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이분들이 과거에 아팠던 그것을 현 시대 안에서 배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못 배웠던 한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뭔가를 하면서 또 도움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꾸준히 현장 안에서 가치를 정체성을 잃지 않고 30년을 지켜오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또 다시 시작했었던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분간 쉬었다가 또 하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기도 했고 그때는 그것이 다였는데 그래도 학습자들의 요구 때문에 학력 인정을 강력히 주장했었어요. 그 해서 뭐 하냐고 얘기했었을 때도 이런 평생학습 시대에 배우는 사람들은 더 배울 수 있는데 못 배운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래도 뭐 학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수준의 내용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학력을 주장했던 것을 저는 요새 와서 학력은 정말 주장하기를 잘했다. 평생학습사에 이분들이 가는 길에. 그렇지만 그 학력이라는 것 때문에 소신껏 마음껏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약간의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초등학교는 한두 선생님이 뜻만 가지면 그래도 그까지는 이렇게 내는데 중학과정 올라가고 하게 되면 과목을 아무리 제가 공부를 잘했다 해도 제 혼자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꾸준히 교사가 자원봉사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즘은 일정에 조금씩의 그 교통비 정도밖에 그 지원하지 않는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뭉개지는 것처럼 뭔가 다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 운영비도 안 주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이 학력이라는 것만 아니면 진짜 딱 그 지금 그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딱 끊어버리고 그거 안 하고 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 했는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 초심이 흔들리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심이 흔들리는 게 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문해교육 현장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 할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여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진정한 문해교육을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나 누가 일하는 데에는 약간 도전적이고 그게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겠다 싶어서 욕심껏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초심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고 싶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그걸 오늘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아마 밤을 새고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쪼개서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두 분 박사님 사실 아까 7명이 석사하셨다 하셨나요? 예. 석사 8명. 8명이. 그리고 박사님이 두 분 박사님이 나셨잖아. 문해교육 전문 박사님이 났어요. 박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박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해교육을 연구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이 이 이론적이나 실천적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다. 앞으로 한국의 문해교육에 정말 그 틀을 제대로 잡고 가실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 노병윤 박사님. 저는 이제 저희가 또 초심을 돌아봐야 된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해마다 5년마다 이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선한 공기를 쏘이는 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초심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초심을 돌아본다는 건 결국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자유로운 시간들이고 선택은 뭐 본인이 역시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꼭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뭐 늘상 하는 것이었지만 문해교육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이번 2학기 때는 저희가 솔매학교는 수업만 집중을 하고 솔매집은 활동을 좀 중심으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논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거, 이론만 하는 거 말고 제가 다시 박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거든요. 현장이 너무 어렵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학습자들이니까 말을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도 박사들인데 나가면은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만도 못한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가? 그러면은 내가 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거였었고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제적인 것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그러면은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볼까?
부딪혀 볼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동 중심으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학습자가 변화했다면 이 학습자를 통해서 더 마을도 좀 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하반기에 솔매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합니다. 네. 네. 우리 김종천 박사님은. 네네. 네. 저는 일단 그 문해교육의 개념을 다시 좀 재정립을 하려고 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 중에 최고 그 변화된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문명이 그리는 무늬들을 우리가 정리한 걸 정리하기 전에 그 문명이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는 걸 우리가 문화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문화를 정리해 놓은 게 문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학과 문화와 문명을 관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게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럴 문자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의미거든요. 네. 참여해서 네.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문해할 때 그럴 문자를 써서 풀해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네. 문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문해를 그 문자 중심의 그럴 문자를 쓰지 않고 물을 문자를 쓰는 거죠. 물을 질문한다. 문자. 아, 네. 이제는 스스로 문해가 스스로를 물어야 된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문해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가? 네. 교사들은 진짜 내가 참 정신을 가지고 문학자를 활동을 하고 있는가? 네, 또 네. 학습자들도 내가 글자만 배우면 다인가? 이렇게 네. 질문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아, 그래서 네. 이제 문해 개념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 그 기초 문해로 뭐 읽기 쓰기 세마기 네, 이렇게 네, 쓰리알로 네, 갔었잖아요. 네, 네. 그게 나중에 문자 문해, 도구 문해를 넘어서 생활 문해, 기능 문해로 가고 요즘에는 디지털 문해로 가는데 네, 다 네. 도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문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 저는 네. 이제 셀프 문해. 아, 셀프. 자기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가. 이게 결국 예. 철학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와. 어디서 왔는가, 네, 네. 어디로 가는가. 예. 이게 문해의 근본적이 되어야 평생교육에 지금 이제 7대 영역까지 이제 그 됐는데 문해가 1순위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거든요. 네. 기초 문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네.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고 그 문명에 동참할 수도 없고 또 문학적인 접근도 어렵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그 자기에 대한 문해를 다시 재개념화하는 연구로서 그래서 이제 저는 셀프 문해, 다르게 말하면 자기 문해. 자기 문해. 예, 이제 자기 문해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개념이 다시 서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은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네, 예,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정립을 하니까 어느 새로운 그 문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선합니다. 아니 신선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기초가 되고 영순이고 정말 그야말로 철학적이고 언뜻 알아듣기는 어렵고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두 분의 그 이론과 실천 안에 이 뭐 안에가 아니라 그 두 개를 겸하면서 학습자들과 함께 또 사회 공동체를 잘 읽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문해교육 현장에서 서로 좋은 거는 서로 배우는 거잖아. 그죠? 상호학습이니까 몰랐던 것을 깨치고 익히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두 분 말씀 지금 요거까지 듣고 두 분 좋아하시는 노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 노래가 그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집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간 힘이지만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